자, 이슈 포커스. 이분은 인천의 시사 풍향계죠. 예. 자,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풍향계라는 표현은 좀 어떠세요, 국장님? 쑥스럽습니다. 아, 다 이승기 변호사도 그렇고 다 이렇게 레이다, 풍향계 이런 거 쑥스러우면 뭐 다른 걸로 해드릴까요? 뭐 좀 귀여운 걸로. 예, 아무튼 인천의 시사 풍향계신 우리 한동식 국장님. 자,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.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그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의 소집 파악에 그 진땀을 빼게 되는데 올해 그 인천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매년 1월이면 이제 각 초등학교별로 신입생들의 예비 소집이 진행되는데요. 예. 예비 소집이 끝난 이후에는 이 학교 당국이 진땀을 뺍니다.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인데요. 아, 그렇겠네요. 예, 지금 이제 뭐 그 예비 소집이 지나고 이제 한 달여 지났고 이제 곧 이제 개학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입학하게 되는데요. 이제 예비 소집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소재 파악하는데 지금 교육 당국이 쭉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예비 소집에는 26,330명이 이제 대상인데 이 중 약 2천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많이 안 왔네. 예. 그렇다고 해서 뭐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 아이들이 다 범죄 피해자로 분류되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. 아니겠죠. 예. 뭐 대부분이 뭐 해외 출국이나 뭐 비인가 대안학교 진학 뭐 또 홈스쿨링 등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니, 그러면은 모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소재 파악은 다 된 겁니까? 네, 모든 아이들이 이제 소재가 다 파악된 것은 아니고요. 지금 계속 이제 몇 명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서 교육 당국이 경찰과 함께 이제 추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아직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들이 한 8명 정도 이게 집계된다고 하는데요. 예. 지난해에도 이제 8명의 아이들이 행방이 묘연해서 이 교육 당국이 이제 당혹해 했는데요. 인천시 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불참한 2천여 명의 아이들의 행방을 일일이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. 이를 통해서 이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를 한 25명으로 압축했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청에 이 수사를 의뢰해서 17명의 이 소재를 파악했다고 합니다. 이제 여전히 한 8명의 아이들은 행방이 묘연해서 이들에 대한 그 추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. 일단 그 교육청이 경찰청에 확인하고 또 이제 가장 많은 사례가 이제 출국한 사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이중 이들 대부분이 해외에 출국한 이런 상태로 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이제 6명은 일단 출입국 이 기록은 이제 확인이 됐고 2명도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있는지 이 여부를 이제 끝까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교육 당국은 어떻든 이들에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지만요.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이고요.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. 요새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요새는 좀 이렇게 무서워요. 네, 그렇습니다. 하도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네. 아니 교육 당국이 매년 이렇게 아이들 소재를 찾아 나서는 데는 뭐 또 다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지금 범죄 피해자로 그럴 수도 있다는 될 거죠. 수 있다. 네. 이런 것 때문인데요. 이게 지금 결국 그런 거였습니다. 이게 바로 지난 2016년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원영이 사건 이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됐는데요. 그래요. 당시 7살 남자 아이였던 원영이는요,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의 이 학대를 받다가 추운 겨울 욕실에서 숨졌습니다. 이 아이가 숨지는 과정 참 참담했었는데요. 네. 지금 아이를 욕실에 추운 겨울에 이 찬물을 끼얹고 그러면서 학대를 하면서 결국 이제 아이가 숨졌는데 이 아이가 죽자 이 부모는
인근 야산에 이들을 묻고도 태연하게 이 생활했었습니다. 이 완전 범죄가 될 뻔한 이 사건은요.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예비 소집이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원영이가 이제 아.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것을 수상히 여긴 이 학교 측이요. 실종 신고를 하면서 천인공노할 이 사건이 밝혀졌는데요. 네. 교육 당국은 이를 계기로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아동의 그 안전을 확인하는 이 매뉴얼을 만들었고요. 아. 아동의 소재가 이제 불분명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아동의 안전을 끝까지 이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이를 통해서 이제 2018년부터 3년 동안 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학대 피해자로 이 확인된 사례만 총 38건에 달한다고 하니까요. 아, 맞네요. 예,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어떻든 아이들 피해를 입거나 어떤 학대 대상자가 된 아이들을 찾아내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아니, 아이들이 학대받는 애기들이 많네요. 네, 아, 이게 좀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, 진짜 이거. 그렇습니다. 예, 대책 마련이 좀 더 좀 필요할 것 같고. 자, 그리고 좀 다음 소식을 또 좀 가볼게요. 요번엔 이제 대학교 소식인데 인천대 그 총장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됐다고 해요. 네. 예,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. 네, 국립 그 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요. 인천대학교 그 총장 후보자 이 최종 후보자로 박종태 전자공학과 교수를 결정했습니다. 뭐 당초 몇 번 전해드리긴 했지만요. 총장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해가지고요. 예. 그동안 합동 연설회와 정책 토론회 그리고 학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책 평가 투표를 거쳐서 최종 3명의 후보로 압축했습니다. 이제 이 3명의 후보가 이 박종태 이 전자공학과 교수고요. 그리고 예. 또 최계훈 명예교수 그리고 박인호 명예교수 이렇게 3명이 나왔었는데 이 중에서 박인호 명예교수가 최근에 후보를 사퇴하면서 박종태 교수와 그 최계훈 명예교수의 2파전으로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. 최종 그 후보자로 선정된 이 박 교수는요, 지난 1987년부터 인천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요. 교학 부총장과 법인이사 그리고 평의회 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. 그런데 그 인천대가 지역의 그 거점 국립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. 네. 34년간의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내 구성원 간 이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박종태 교수는 이제 향후 교육부 장관의 임명 제청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서 최종 인천대 3대 총장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예. 어떻든 뭐 여러 이제 그 부침이 있었지만 이 박종태 총장 후보자 인격도 상당히 괜찮으시고요. 일도 좀 잘하시고. 뭐 실제로 좀 아시는 분이신가요? 예, 제가 그 몇 번 봤었죠. 몇 그 번 부총장 뵀어요? 때요. 예. 그러시구나. 아주 그 훌륭하신 분으로 알려져서 앞으로 인천대 이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 박 교수가 부총장도 하셨었어요? 네, 네, 예. 그렇군요. 예. 자, 그럼 뭐 최종 결정만 남아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